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햇병아리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연을 보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사연도 나름 강력하고 나자빠질 만큼 웃기고 재밌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입니다. 서로 겹치는 친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만나 친구가 되었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죠. 3년의 연애를 쭉 해봤는데 남편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불가능하고 이보다 훌륭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그이는 언제나 제가 1번이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 사랑해주고 있어 결혼하겠다는 대답을 듣자 기쁨의 포효를 내지르기도 했답니다. 이런 남자가 어쩌다 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그 일을 보여주었더니 부모님 두 분 다 왜 제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며 남편을 사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 역시 시부모님께 많은 애정을 받으며 허락받을 거라 예상하며 찾아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 참말로 예쁘고 착하다 하시며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해 주셨답니다. 부모가 식당을 한다고? 무슨 식당이랬더라? 네, 어머님,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 아무나 차릴 수 있는 그런 거? 난 또 고급 레스토랑이나 참치집 정도 되는 줄 알고 괜히 기대를 했네.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진심으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마디마디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부모님 식당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셔서 뭐라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대신 대답을 내주더라고요. 엄마, 유리네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 집인지 직접 가보면 아실 거야. 으리으리하게 큰 데다 음식도 모두 고급이라고. 상견례나 기념일로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고.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다니까? 에휴, 저 팔불출. 벌써부터 저지랄이니 나중에는 아예 발바닥까지 핥아주겠네. 야, 이놈아. 그래봤자 식당 아줌마 아저씨 아니야. 개나 소나 다 하는 밥에서 팔아먹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축해 세우냐? 엄마, 말이 심하네. 개나 소나라니. 식당 아줌마 아저씨라니. 말 좀 가려서 해. 나까지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유리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평소에도 말을 세게 하는데 오늘은 더하네. 아무래도 네가 예쁘고 잘나서 그런 것 같아. 예쁜 게 죄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아유, 이 등신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편을 들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잖아. 기억 안 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지방에서 쭉 사셨잖아. 따지고 보면 할머니가 나한테 더 엄마 같다고. 돌아가시지만 않으셨으면 오늘 유리를 보고 엄청 예뻐하고 좋아하셨을 텐데. 남편이 정확하게 짚어가며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을 아끼시더군요. 그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둘이서 서울에서 지냈답니다. 시아버지가 부산과 울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시부모님 두 분이서 지방 생활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충분히 남편을 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왜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는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할머니 이야기에 입을 다무시는 걸 보니 일부러 할머니 손에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르자 시어머니가 다른 시비를 거셨습니다. 그럼 너도 그 식당에서 일하는 거냐? 고작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게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라니.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너 공부 못했지? 나중에 이세를 낳으면 걱정이 되겠어. 여러모로 이 결혼을 무조건 허락하기에는 좀 그러네. 이번에도 저는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낼까봐 입을 열지 않은 것도 있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어요. 엄마 또 그러네? 왜 자꾸 유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유리는 4년제 조리학과 나왔고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어. 머리가 나쁘냐고 했지. 토익 900점대 회화도 잘해서 동시 통역도 가능한 애라고. 나보다 머리가 3000배는 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유리가 일하는 한식당은 친정 부모님이 분점을 내신 곳이야. 유리는 그 한식당의 대표라고. 엄연한 사장님이란 말이야.
이런 며느리감이 왔으면 얼씨구나 하고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내 말 다 알아들었지? 이제 만족해? 공부는 좀 했나 보네. 어쨌든 난 식당 하는 집안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아. 사람은 자고로 뽀대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내 남편 봐라. 선박회사의 수장이라고. 울산 거리를 걸어가면 90도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2명 중 하나라고. 그래, 인정해.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인 건. 그런데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잖아. 엄마 논리라면 내가 아버지처럼 유능해야 하고 유리는 가정주부로 내조만 잘하면 그만 아닌가? 아우, 진짜 이놈의 자식이 말꼬리 잡고 지 애미를 계속 면박주네? 어쨌든 난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기업의 자녀가 며느리로 들어오길 바란다고. 식당 주인은 급이 너무 안 맞잖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답하는 걸 포기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말을 삼키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쓴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한식당이건 기업 대표건 무슨 상관이야?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왜 당신이 결혼을 하라 말아야? 똑똑하고 예쁜 데다 능력까지 있는 아가씨인데 왜 자꾸 찬물을 끼얹냐고? 한마디만 더 하면 나 화낸다. 그러니까 유리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줄 알고 잘 해줘. 여보, 아무리 그래도 비슷한 집안... 또!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니 어쩔 수 없죠 뭐. 요즘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니까 결혼하고 2년 정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면 되겠네. 그건 너희들도 동의하지? 나중에 괜히 이혼해서 호적에 이혼 남녀 딱지가 붙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밉상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들인지 의구심이 들었다니까요.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을 텐데 그 이와 헤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 끝까지 참고 앉아 있었네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연이어 저를 보호하는 발언을 해주셔서 그나마 기분이 조금 풀렸네요. 그래서 전 아주 찝찝한 승낙을 받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런 대우를 받은 걸 친정 부모님께 알리진 않았어요. 괜히 말씀드리면 결혼이고 뭐고 물 건너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삭히기로 했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입이 간지러워하는 게 보였는데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눈치를 주자 헛소리를 하진 않았어요.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리고 무사히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가 끝이 났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근사한 신혼집에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세련되고 좋은 혼수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힘으로 소박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이왕 사는 거 잘해놓고 사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죠.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을 시작했는데 연애할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그이는 흠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전혀 보이지 않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걸 여러 번 깨달으며 재미있게 보냈죠.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절 미워했으니 시댁에 가는 게 꺼려졌고 신혼집에 그분이 오는 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일에 하루 쉬는 저를 가만히 두질 않으셨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갑질을 심하게 하셨답니다. 너 설마 자빠져 자고 있었냐?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퍼질러 있던 거야? 젊은 애가 게을러 터져서 되겠어? 어머님, 어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그래요. 동이 틀 때 겨우 잠에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왔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닥쳐!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그만한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쉬는 날에는 네가 먼저 시댁에 찾아와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시부모 밥도 챙겨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 삼시세끼 다 챙겨준다는데 넌 뭐니? 일한다는 핑계로 먼저 연락도 하지 않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려고 하잖아. 죄송해요. 제가 체력이 많이 딸려서 쉬는 날은 쓰러지다시피 해요. 어머님, 마음은 시부모님께 자주 효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체력도 늘리고 며느리 노릇도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해야 이런 대답이 나오니 널 어쩌면 좋냐? 됐고 가서 점심 차려라. 많은 건 필요 없고 해물이랑 생선구이, 한우랑 한돈으로 상을 차려봐라.
네? 그렇게 많이요? 많든 적든 차려. 남으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바로 차릴게요, 어머님. 마침 냉장고에 재료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바라는 밥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에는 자신 있었으니 어떠한 시비도 걸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물찜 한 젓가락을 입에 넣은 시어머니가 퇴 하고 바닥에 음식물을 뱉어버리셨습니다. 식당 한다 해서 기대를 했건만 이건 뭐 지나가는 개가 먹어도 뱉어내겠네. 넌 이런 걸 식당에서 돈 받고 파는 거니? 이 정도 실력이면 손님들이 돈을 받아야겠어.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이 메뉴는 식당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건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난 줘도 안 먹으련다. 에휴, 입만 버렸네. 야, 중국집에 배달 좀 시켜봐. 간짜장이랑 깐풍기. 식탁 위에 있던 한우와 해물찜, 그리고 많은 음식을 무시하며 배달을 시켜 먹겠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냥 저한테 시비를 걸려고 오신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저의 시어머니여서 장단을 맞춰드렸네요. 앞으로 음식 맛에 신경 쓰겠다는 빈말을 했고 휴일에는 시댁에 찾아가 문안 인사도 하고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행동을 말하면 분명 시댁으로 달려가 불같이 화낼 것 같아 조용히 침묵했어요. 그냥 시어머니와 밥 한 끼 하고 쉬고 있었다고 말하고 말았죠. 여하튼 신혼 초에 매주 쉬는 평일 하루를 시댁에 찾아가서 며느리 노릇을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힘든데 뭐하러 왔느냐고 하시면서 가만히 쉬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어보자며 눈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시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며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수저를 내려두시며 맛이 없다고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넌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니? 어떻게 이 실력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야? 네 식당이 얼마나 싸구려스러운지 안 봐도 훤하다. 당신 왜 시비야? 맛있기만 한데 왜 억지를 부리냐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당신 밥까지 다 먹을 테니까. 여보, 며느리 앞이라고 억지로 먹는 거예요? 맛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해요. 아닌데, 진짜 맛있는데. 당신이 40년 가까이 차려준 밥상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허, 내가 이따위 음식보다 실력이 없다고요? 여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 맷돌을 돌리다 손잡이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런 조미료 범벅이랑 내 손맛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앉아있질 못하겠네. 그래, 먹지 마. 그리고 당신이 새애기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지 알아? 어이가 없어. 내 기분이 그래. 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 마. 그렇게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 시댁에 가서 별다른 고생을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절 제대로 갈구지 못하니 쉬는 날 시댁에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시려고 제가 쉬는 평일에 찾아오셨어요. 바리바리 싸우셔서 같이 냉장고에 반찬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연락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사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새애기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아, 반찬을 가져오셨구나. 사돈 음식은 새애기가 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네? 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딸아이한테 요리를 가르쳐줬으니까요. 그런데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었어요. 사돈, 저는 이만 갈게요. 반찬만 가져다 주려고 온 거거든요. 아, 저도 그만 갈 겁니다. 새애기 얼굴 봤으니까 그만 가도 되겠어요. 새아가, 오늘 푹 쉬고 다음에 보자. 시어머니는 엄마와 마주쳐서 그런지 저를 갈구지 않고 바로 나가시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시어머니를 배웅해드리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자동차 키를 눌렀는데 두 분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벤츠 E클래스를 타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그보다 아래인 벤츠 A클래스였거든요. 더 비싼 차를 타는 엄마가 못마땅해 했는지 입을 떡 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돈. 식당에서 밥을 많이 파셨나 봐요. E클래스를 타시네. 전 A클래스를 타는데. 아, 이거요. 제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해도 억지로 사주는 바람에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새아가 나간다.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사실 엄마는 벤츠면 다 같은 벤츠이지 급이 있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 차나 당신의 차가 똑같은 줄 아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보다 좋은 차를 타는 엄마가 못마땅했는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떠나셨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와서 남편과 시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밖에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셔서 직접 요리해드렸죠. 이번에도 다른 식구들은 맛있게 잘 드시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며 깨작깨작 드셨답니다. 저는 늘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하고 남편과 준비한 생신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이게 뭐니? 어머, 샤넬 신상 가방이잖아. 이거 내가 사고 싶어 하던 건데.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사온 거예요. 저 잘한 거 맞죠? 그래, 잘했다. 네가 처음으로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구나. 어쨌든 잘 쓰도록 할게. 여보,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 비싸고 좋아 보인다. 여보, 그럼 나 이 가방에 어울리는 차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벤츠 S클래스로 말이에요. 뭐? 또 차를 바꿔달라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멀쩡하잖아. 그냥 몇 년 더 타. 나중에 바꿔줄게. 에이, 여보,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사돈은 저보다 비싼 벤츠 E클래스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바깥사돈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네요. 여보, 내가 수준 낮은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당신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고 안사돈은 일하는 분이잖아. 그리고 자꾸 수준 타령할 거야? 나도 국산 차를 끌고 다니는데 양심 좀 가져봐. 하여튼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허세만 늘지. 정 할 일이 없으면 사돈 식당에 취직해서 일이라도 도와드려. 여보, 애들 앞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생일. 자존심 상해. 애들 앞에서 내 흉을 보다니. 40년 세월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면 뭐예요? 또 삐쳤어? 당신이 너무 과한 걸 바라니까 하는 소리지. 사치가 정도껏 심해야지, 이 사람아. 한 달에 당신이 쓰는 카드값이 얼마인 줄 알아? 아니, 당신이 회사 경영인이 되어 성공한 게 당신 혼자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나 같은 아내가 내조를 해주니까 잘 된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맞으니까 얼른 밥 먹어. 차는 이따 보러 가자. 됐지? 조금 전까지 씩씩대면서 화를 내던 시어머니는 자동차 판매장에 가자는 시아버지 말씀에 바로 표정이 변했답니다. 어머, 정말요? 여보, 나는 무조건 벤츠 S클래스로 사줘요. 누구한테 밀리는 건 질색팔색이니까. 지난번 엄마의 E클래스 차를 보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비싼 차를 사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 뒤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잘 지냈는데 엄마한테서 시어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화가 났어? 무슨 일이야? 네 시모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식당에 지인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난동을 피웠어. 반찬이 겨우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맛은 왜 이렇게 없냐면서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서서 말렸더니 아무리 사돈이라도 손님은 왕이니 무조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시 음식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가져다 줬더니 또 입에 맞지 않는다고 개친상을 부리더라. 결국은 돈도 내지 않고 나갔어. 나 참 장사 40년 하면서 그런 진상은 처음 봤다. 뭐? 그런 진상짓을 했단 말이야? 그걸 가만히 뒀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겠지. 그런데 네 시어머니라서 어쩔 수 없이 참았다. 얘 유리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어머님이 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까지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 엄마, 일단 너무 죄송해요. 이 일은 남편한테 바로 알려서 사과받게 해드릴게. 그래주면 좋겠어. 그런데 유리, 너 그런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있던 거니? 아니, 아주 조금 짜증나는 정도였어. 어쨌든 이번 일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음식을 뱉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진상을 부렸는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아니, 그동안 제가 당했던 일화들까지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답니다. 여보, 내 이야기 다 알아들었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막 나가는지 이해되지?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장모님께도 나중에 꼭 사과드릴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혼자 찾아가야겠어. 당신이 옆에 있으면 제대로 화를 못 낼 것 같으니까 혼자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겠어. 고마워.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래서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고 잘 이야기했으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언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만간 엄마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신다고 전해 들었네요. 이제 남편도 다 알게 되었고 시아버지도 아시게 되었으니 시어머니가 진상짓을 그만둘 거라 믿고 있었어요. 이튿날, 저는 휴무일이었는데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웬만하면 쉬는 저를 불러내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단체 손님들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셨답니다. 유리야, 점심시간에만 잠깐 도와주면 안 될까? 직원 둘이 코로나로 못 나와서 일손이 부족하다. 당연히 가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아무 문제 없게끔 도와드릴게.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부모님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손님들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눈에 들어왔죠. 저는 바로 손을 씻고 서빙과 테이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손님들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지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엄마한테 사과도 하려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너도 여기 있었니? 그래, 식충이가 어디서 일하건 무슨 상관이겠어? 남한테 밥이나 파는데 장수가 중요하겠어? 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됐고, 너 잘 만났다. 너 내 아들한테 일러 바쳤다며? 너희 집안 아주 대단하더라. 애미가 딸한테 이르고 딸내미가 남편한테 이르고 말이야. 고자질도 유전인가 보지? 하긴 밥 팔아먹고 사는 것도 똑같으니 하는 짓도 똑같겠지. 어머님, 사과하러 온 거 아니세요? 또 화를 내시러 오신 거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지금 손님도 많고 어머님이랑 말씨름할 시간 없습니다. 이거 봐라. 며느리라는 년이 시애미가 친구들을 데리고 매상 올려주러 왔더니 바쁘니까 말 콜라지 말라네. 어이구, 아주 잘나셨어. 이제 보니 너랑 네 애미가 붕어빵이네. 손님한테 납작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은 못하고 되려 갑질을 하려는 걸 보니 싹수가 아주 노래.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으르렁거리며 시어머니를 내보내려고 하자 엄마가 제 뒤에서 달려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똥 씹은 얼굴로 꼬운 말투로 사과를 하더군요. 네, 사과하러 왔수다. 사부인, 미안해요. 됐습니까? 아, 네. 사과 고맙습니다. 그럼 자리 안내해드릴까요? 이 식당에서 제일 큰 방으로 다가주세요. 어떡하죠? 룸은 예약으로 꽉 차서 안 되겠어요. 저쪽에 빈자리가 있으니 저쪽으로 가시죠. 이봐요, 사돈.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겠어요? 매상 좀 올려주려고 왔는데 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사돈 특별 대우 뭐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예약 없이는 룸을 잡는 게 어려워요. 다른 손님들의 예약을 저희 마음대로 캔슬할 수 없으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치, 꼴랑 밥이나 팔아먹으면서 되게 우아한 척하네.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비싼 것들로다가 테이블을 꽉 채워줘요. 시어머니는 등장부터 진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빨리 시어머니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답니다. 또 진상짓을 할까봐 걱정이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났을 무렵 식사를 마친 손님 중 하나가 주차 컴플레인을 걸더군요. 저기 사장님, 식당 앞 계단에 가로로 주차를 해놨어요. 계단 입구를 막아놔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정말요? 죄송합니다, 손님. 어떤 차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벤츠 S클래스요. 번호는 4885입니다. 엄마는 큰 소리로 차 번호를 외치며 차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 4885 손님 계십니까?
차를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4885 손님. 차주가 없는지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손을 들더군요. 어머나, 내 S클래스를 부르네. 사돈, 그 차 제 겁니다. 아, 사돈 차였군요. 사돈 죄송한데 차 좀 빼주세요. 계단 앞에 주차를 하면 손님들이 오갈 수 없어요. 안사돈 차는 E클래스죠? 나보다 아래네. 이봐요. 사돈 비싼 차를 다른 차들이랑 나란히 주차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일부러 저렇게 주차했어요. 그리고 꽃게걸음으로 비켜서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차를 빼라 말아 해요? 난 손님이 아닙니까? 사부인 이러시면 손님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거실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차 좀 빼주세요. 아, 짜증나네. 맛없는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차를 빼달라고 갑질하는 건가? 알았어요. 차키 줄 테니까 사돈이 빼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차키를 엄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식당 손님들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향했고 저 또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잘못한 걸 모르고 큰 소리를 내더군요. 사돈, 그렇게 쳐다보면 어쩌려고요? 차 빼달라 해서 차키 줬잖아요. 사돈, 저희 식당은 손님 차를 직접 주차해드리지 않아요. 직접 차를 빼주셔야 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귀찮게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사돈 운전할 줄 알잖아. 발레 파킹 좀 해준다고 손가락이 부러져? 그 순간 엄마는 더는 참지 못했는지 한숨을 길게 쉬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식당 밖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신경을 돌렸답니다. 식당 손님 중 하나가 말하길 어떤 남자가 시어머니의 벤츠를 때려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직원들, 엄마는 식당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차가 망가지는 걸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도 밖으로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날라차기를 하며 시어머니의 벤츠 백미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이번에는 압률이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듣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차에 본네트를 밟고 높이 뛰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양발로 벤츠 앞유리를 깨버렸습니다. 와서! 한 방에 갔어. 벤츠도 별거 없네. S클래스라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는데 좆도 없다고. 여보, 장모님, 저 왔습니다. 여기 차가 박혀 있어서 저랑 회사 사람들이 밥 먹으러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서 제가 치우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부모님 식당을 찾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성의 없는 사과와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걸 보고 제대로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망가진 벤츠를 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 걸 봤나? 그거 내 차야. 그만두지 못해? 알아, 엄마 차라는 거. 그리고 방금 장모님한테 개 진상을 부린 것도 알고 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다 알아. 내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경고했지. 내 처와 처부모님께 함부로 대했다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만두지 않는 중이야. 그럼 난 하던 거 계속 할 테니까 구경들 하세요. 야호! 야호! 이번에는 차 지붕으로 올라가서 골프 좀 쳐봐야겠다. 이 과장님, 차에 골프채 있으시죠? 잠깐 좀 빌려주세요. 이윽고 남편 상사가 골프채를 꺼내 던지자 그이가 한 손으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골프채로 벤츠를 실컷 두들겨 부쉈습니다. 손님들은 깔깔거리며 대박 사건이라고 영상을 찍으며 응원을 보냈고 저와 엄마는 그이가 하는 행동을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두 손 놓고 구경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만두지 못해! 이놈의 자식이 제대로 놀았네. 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당장 내려와! 내 벤츠에서 내려오란 말이야. 이놈이 오늘 폐륜을 제대로 저지르네.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다니. 이 똥물에 튀겨서 오줌물에 헹굴 새끼야. 시어머니가 막말과 욕설을 퍼붓자 벤츠에 골프채를 휘두르던 남편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엄마. 누가 들으면 엄청 잘나신 엄마인 줄 알겠어요. 제가 바른 말 좀 해드려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까발려 줄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망신을 제대로 받아보세요. 가정이 있는 아버지를 꼬셔서 불륜을 저질러서 날 낳으셨죠.
그래요. 여기까진 저랑 상관없다 칩시다. 근데 날 낳자마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할머니한테 쫓겨났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당신을 버리지 못하고 지방에서 둘이 살게 된 것이고, 내가 성인이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서울로 컴백하셨고요. 아주 막장 중에 막장 아닌가요? 아버지나 엄마나 날 키워준 적이 없어요. 날 키우고 뒷바라지 해준 건 할머니뿐이라고요. 그이는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고 말았답니다. 그제야 왜 남편이 시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고 사진을 찍어대서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남편은 차를 부술 만큼 부수고 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계단 앞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벤츠 S클래스는 다시 고쳐서 탈 수 없을 만큼 부서졌죠. 때마침 남편이 부른 견인차가 도착해 폐차 처리를 하더군요. 이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발에 모터가 달린 것 마냥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짓을 버리고 저와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다시는 시어머니가 미친 진상짓을 할 일이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엄마는 남편에게 감정은커녕 이렇게 속 시원한 복수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일을 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힘들었겠어. 당신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 몰랐어.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서방, 딱하기도 해라. 내가 더 잘해주는 장모가 될 테니 지난 아픔은 잊어버리게. 여보, 장모님 감사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행동을 이해해주세요. 그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컸는데 두 분께 함부로 대하는 걸 참다가 오늘에서야 터져버렸네요. 장모님, 여보, 앞으로는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진상과 행패를 부릴 일을 절대 없을 겁니다. 여보, 고맙고 미안해. 그리고 혹시 다친 데는 없어? 벤츠 한 대를 부서뜨렸는데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 아니야?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걱정 말고 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들께 사과드리고 영업 시작하자. 오늘은 나도 반차 내고 여기서 일을 도울게. 그이는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는 바람에 몸이 깃털만큼이나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벤츠 박살 사건은 손님들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유명해졌습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하긴 했지만 가족들인 저희는 금세 알아보았죠. 또 시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얼굴을 먹칠하게 되어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답니다. 결국 아버님은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모든 원인이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빵 하고 터져버려서 위자료를 주고 내쫓으셨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와 엄마 앞에 나타날 일도 절대 없을 거라 했죠. 그런데 많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시어머니가 정확히 5개월 만에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슬픈 눈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며느라,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년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살았어. 너희 두 사람과 사돈에게 상처를 준 일 모두 사과한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미안한 걸 알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옛날처럼 만나지 말고 살아요. 아들 왜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이렇게 끊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죽일 년이긴 하지만 널 할머니 손에 맡기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 없다고. 안 믿어요. 제가 보고 싶었으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왔겠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해주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이 용서를 빌러 오셨잖아. 당장 화해하는 게 어렵더라도 모질게 굴지 마. 엄마, 제 아내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지 않는 줄 아세요. 들어오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주방에 들어가 먼저 따뜻한 차를 타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이 근처 아파트에 사신다는 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나 지금 집 없다. 사기당했어.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어디서 누구한테요? 그게 말이야. 비트코인 루나라고 들어봤지? 그 젊은 대표만 믿고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해외로 튀었다고 하는구나.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엄청 많다는구나.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이 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에휴, 그런 거였어요. 돈 한 푼 없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를 찾아온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낼 곳이 없어서 찾아온 게 맞아. 얘들아, 이 노인네가 추운데 갈 곳이 없다. 네 아버지한테 찾아갔는데 쌍욕만 먹고 문전박대를 당했어. 그래서 여기에 오셨다. 그런데 어쩌죠? 여기도 엄마가 머물 곳은 아닙니다. 사과하셨으면 그만 나가봐요. 뭐? 지금 날 내쫓겠다는 거니? 새아가 네가 좀 말려봐라. 이 노인네를 이 엄동설안에 내쫓는 게 말이나 돼?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불쌍한 표정을 지었던 얼굴에서 분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야, 이 새끼야. 내가 널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 가정을 깨고 바람을 피워서 네가 태어난 거잖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는데 네 할머니가 하도 심하게 날 쫓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널 키우지 못한 거야. 그때 이혼했으면 넌 평생 엄마 없이 살아가는 놈이 됐을 거라고.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생겼으니 너도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차라리 나타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라면 내 아내와 장모님이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호로 새끼를 봤나? 야, 너 그 말 취소하지 못해? 당장 사과하고 안방 비워라. 오늘부터 여기서 살 테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이봐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제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럼 지금부터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이봐요, 아줌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뭐? 아줌마? 이런 개차반을 봤나? 이 상놈의 자식, 너 오늘 내가 제대로 교육해주마.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휘둘렀지만 남편이 가볍게 피했습니다. 어쭈 피해? 너 어릴 때 맞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컸나 보다. 아주 돼졌어. 이리 와, 상놈의 자식아. 손을 연신 휘두르며 휙휙 소리를 내셨는데 그이가 가볍게 피하다가 살짝 시어머니를 밀었어요. 그러자 뒤로 자빠져서 허리에 손을 짚고 앓는 소리를 내셨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동네 사람들, 여기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를 패고 있습니다. 이런 호로 자식을 응징해 주세요. 아이고 나 죽네. 내가 그동안 부모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원을 받았습니까? 다 할머니에게 받았고 스스로 개척해서 살고 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내가 엄마로 모셔줄 줄 알았어요? 최소한 아버지처럼 저한테 끝없이 사과하고 빌었어야죠. 그리고 내 아내를 가만히 뒀어야죠. 어디 주제도 안 되면서 시자질을 합니까? 나 아줌마한테 남아있던 미운 정도 뚝 떨어졌으니까 당장 나가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개 호로 잡탕 같은 새끼야. 네가 애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망할 할망구가 내 아들을 저 모양으로 키운 거야? 돼진 네 할망구가 왜 내 비밀을 밝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젠장!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광분하자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따귀를 날렸습니다. 더 큰 화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응징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당장 나가요. 내 남편한테 막말을 한 번 더 했다간 눈구녕 콧구녕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아이고,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아들놈이 애미를 밀치질 않나. 며느리가 시애미 따귀를 날리질 않나. 패륜 커플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전 한 번 더 시어머니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세게 날려서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답니다. 이제 나가요. 나가서 노숙을 하든 시아버지한테 빌어서 돈을 받아내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 남편과 저를 다신 괴롭히지 말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시어머니 발 하나를 잡고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야, 이거 안 놔? 지금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 저기 아들아, 그만하거라. 내가 잘못했다. 아들, 내가 사과하자니. 며느라, 얘 좀 말려봐라. 나 좀 살려달라고. 저는 그 일을 말리지 않았고 그이도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현관 밖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손을 넣고 구걸하기 시작했답니다. 얘들아. 아들아, 잠깐만. 알았다, 나갈게. 그런데 말이야, 돈 좀 주거라. 나 지금 완전 거지라서 갈 데가 없어. 한 3억만 줘. 1억은 전세 구하고 나머지 돈은 벤츠를 사게 말이야. 네가 내 벤츠를 아작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얼른 돈만 주고 끝내자. 그 돈 주면 네가 찾아오라고 빌어도 안 온다. 진짜라고.
자, 셋 셀게요. 손 안 빼면 그냥 찍어버릴 겁니다. 하나, 둘, 설마 진짜 찍겠어? 안 그럴 거지? 셋! 그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가 세게 닫자 시어머니가 손을 바로 빼버리더군요. 아들, 문 좀 열어라. 며느라 돈만 주면 나간다고 했잖아. 니들 돈 안 주면 맨날 이렇게 찾아올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1시간 넘게 들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찾아왔을 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는데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버님과 이혼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바람을 피워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저에게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을 줘서 이 같은 벌을 받으신 것 같네요. 이후 저희 부부는 둘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닌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어요. 제 신혼 중 생긴 큰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네요. 햇병아리 섹시지만 정말 큰일을 겪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천벌을 받은 게 잘된 일이죠?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남편의 그늘진 얼굴을 보면 용서를 못하겠어요. 또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나를 떠올리면 용서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다시 사연의 글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을 찾아오겠다고 약속드리며 이만 돌아가 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